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 남박사라고 합니다. 진단평가사라는 직업을 다들 조금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에 대한 가격 산정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사고 진단이라든가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판단해서 그 가치를 이제 문서화하고 또 수치화해서 고객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실차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출장을 나가게 돼서 출장 진단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진단평가 업체로 저희 아우토 게러지로 방문해 주시는 차량에 한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차가 도착을 하면 다른 거 아니고 시동부터 걸어봅니다. 시동부터 걸어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네, 엔진 소리 아주 양호합니다. 현재는 아주 양호하고요. 이렇게 엔진 소리를 듣고 누유가 있는 부분은 있는지 한 번씩 쑥 봅니다. 누유. 네, 누유는 뭐 없다, 보통이다, 심하다, 뭐 미세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본네트 쪽의 수리 여부를 봅니다. 보통 많이 보는 곳이 이렇게 볼트에 볼트를 풀은 자국이 있는지를 보고요. 끝단 같은데 처리를 봐서 본네트 같은 경우를 탈거한 흔적이 있는지, 본네트를 탈거했다면 볼트에 자국이 남겠죠. 네, 아니면 황금 도장을 한 흔적이 있는지를 보는데, 황금 도장을 한 흔적이 있는지는 저희 테스트기를 보는데, 테스트기는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늘은 살짝 뺄 거예요. 따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요 휀다라는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싹. 범퍼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범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환했던 건 100번을 교환했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소모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범퍼는 현재 범퍼의 상태만 봅니다. 이전에 교환했던 기록은 범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부품들을 보면 예를 들어 서포트 판넬 같은 걸 봐도 저희가 보면 다 알아요. 교환했던 흔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쪽을 보고요. 그렇게 이후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데, 보통 도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많이 보고요. 이 안쪽을 봐서 이 안쪽에 교환한 흔적을 보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 도어를 뜯어서 보면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출장이나 아니면 여기 오셨을 때 하기가 힘들어서 보통은 이 사이를 봅니다. 사이를 봐서 교환 흔적이 있는지 보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 안쪽, 보통 보면은 이 안쪽이 도색이 돼 있어요. 도색을 했으면 여기가 묻어 있거든요. 그런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도어를 탈착한 적이 있는지, 도어 탈착의 흔적들, 그런 부분 보고요. 이제 요런 부분을 보는 거죠. 요런 부분에 풀런 흔적이 있다면 도어를 어쨌건 떼서 수리를 한 흔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쪽도 보고, 그 다음에는 천장 같은 경우는 요 안쪽을 봅니다. 요 안쪽, 헤드라인 안쪽을 확인을 해서 네,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요. 리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황금 도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데미지가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앞쪽 휀다처럼 휀다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쪽은 만약에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들어가서 요런 고무 몰딩들을 빼서 이 안쪽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흔적이 남게 돼 있거든요. 이 안쪽도 보면 이 커버가 칠이 묻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봐줍니다. 뒷범버는 마찬가지로 100번 1000번 교환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도 보게 되죠. 트렁크.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도 마찬가지, 앞쪽과 마찬가지 트렁크 쪽을 풀런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 트렁크 쪽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마무리 부분이 새 차랑 교환된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고요. 역시 마찬가지 뜯은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이런 마무리 부위, 실링 부위가 교환한 차랑은 틀려요. 마찬가지로 이런 실링 부위, 그리고 요 안쪽을 봅니다. 트렁크 안쪽. 이게 뒤에 사고가 나서 요 안쪽을 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안쪽에 용접한 부위가 있는지, 작업한 흔적이 있는지, 요런 실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풀른 자국들, 그런 식으로 뒤쪽도 보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요 사이를 고무 부싱 안쪽 사이도 봐주고, 그래서 뒤쪽에 사고가 있었는지를 봐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쪽 휀다랑 틀려서 이쪽은 잘라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들어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요런 부품들을 풀른 자국이 있는지, 네, 그런 걸 보고, 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연료 주유구 꼭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요쪽에 도색이나 수리가 들어가면 여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꼭 확인해 주고요. 반대쪽 앞뒤 도어 역시 똑같이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이 판넬 안쪽도 확인하면 돼요. 확인해서 이 안쪽도 거울 같은 걸로 확인을 해주면서 교환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요쪽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휀다가 도색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칠이 묻었죠. 네, 요렇게. 이쪽은 수리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휀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 보시죠? 칠이 흔적 묻어있죠? 칠을 적어도 교환 혹은 칠을 한 건데 여기 풀른 자국 같은 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밑에 사이드 스태프 쪽 안쪽도 교환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외관은 그렇게 확인하고 이후에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자, 키로수를 보고 등록증상의 등록일과 차량 운행이 적절한지를 보고요. 그 외에는 내부의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 작동해 봅니다. 뭐 겨울이라고 에어컨 작동 안 해보면 안 되고, 여름이라고 히터 작동 안 해보면 안 돼요. 다 해봐야 되고요. 특히 썬루프 이런 거 한 번씩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네, 썬루프 이런 거 잘 작동하는지, 소리 나는 건 없는지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잘 작동되죠? 네, 이렇게 스크린까지 잘 닫히는지, 그리고 뭐 하이패스 같은 거 전부 다 작동되는지, 뭐 계기판에 하나하나, 특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시트 관련된 부품, 그리고 뭐 메모리 시스템이면 메모리 시트, 이런 내부 장치들 다 확인해 주고요. 후방 카메라, 이런 외부에서 별도로 다른 장치들도, 물론 별도로 다른 이런 싸제품들은 사실 평가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 외지만, 그래도 싸제품이다 아니다, 작동이 된다 안 된다는 확인해 줘야 되고요. 특히 미러 접히고 미러 유리 조정하는 거, 이런 거 확인 한 번씩 다 해줘야 돼요. 네, 뒤쪽은 뭐 시트 같은 거는 시트가 잘 작동되는지, 시트가 찢어지거나 흔적은 없는지, 또 헤드라이닝 쪽에 오염되거나 찢긴 곳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단평가를 보통 한 대를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이제 서류로 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거나 의뢰자 기업 측에 전달을 하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들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진단평가사 공인 자격증이죠. 전 1급이고요. 자, 이 자격증이 있는 자동차 진단평가사들이 저런 일을 하게 되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협업하는 기업들은 뭐 헤이딜러라든지 오토벨이라든지 엔카라든지 AJ 오토허브 셀카, AJ 셀카라든지 이제 그런 큰 기업들과 저희가 이제 협력을 맺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아 현대자동차가 요 진단,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진단 업체를 이제 선정하게 되겠죠. 그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감정평가사들만 하던 지자체, 그리고 국가기관의 불용차 매각이나 본인들이 사용하던 차 매각, 그 진단평가를 저희에게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바뀌었고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온비드라든지 지자체 불용차 매각, 국가기관 차량 매각, 그쪽에 저희가 진단평가사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평가사들이 하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네, 진단평가사라고 하면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단평가사를 따기 전까지는 무슨 일인지 참, 뭐 이게 무슨 일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네, 공인중개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개인 거래를 할 때 확실하게 보증을 받고 싶고 확실하게 보증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진단평가사를 통해서 중개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뭐 중고차를 구입하시려고 한다.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고객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고객님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 같이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어떤 차를 사려고 할 때 본인이 가기 힘들면 저희를 보내서 저희가 그 차량을 판단하고 그 차의 가치를 판단해서 그 가격이 적절한지 그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 차를 팔 때 내 차가 중고차 상사에서 예를 들어 딜러가 내 차를 1,000만 원에 사간다는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저희가 고객님 이 차는 1,200입니다. 1,200만 원에 매각하실 수 있고, 그런 매각 업체를 저희가 매칭을 해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최근에는 감정평가사가 하던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대한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진단평가 그리고 가격 산정,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차들은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예 처리를 못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거를 출장 진단하고 평가하게끔 그렇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출장 진단평가사입니다. 네, 고객님들이 만약 그런 자동차에 관련돼서 저희 진단평가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무료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내 차의 차량을 가치 산정, 가격 산정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단평가사를 배우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정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남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